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이선에서 요추 그리고 천추 부위에 있는 경혈들에 대해서 취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족태양 방광경의 51번째 경혈인 황문혈입니다. 네, 황문혈은 족태양 방광경의 제2선에서 그 요추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높이에 해당하는 경혈입니다. 방광경 1선에서는 요추 1번과 1번과 2번 사이 높이에서 어떤 혈이 있었죠? 삼초수 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문혈은 삼초수 외방으로 1.5촌의 위치에 해당하는 경혈입니다. 네, 황이라고 하는 것이 혈 이름이 황자에 문자를 썼는데 황의 문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요. 이 경혈 이름 중에 황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이것은 생명에 직결되는 또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굉장히 중요한 기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361개 경혈 중에서 황자가 들어가는 경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황문혈이 되겠습니다.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이 황문 자리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문혈을 찾아보겠습니다. 방광경의 제2선에서 요추 1번과 2번 사이에 위치한 경혈인데요. 방광경 2선이니까 동맥에서부터 3촌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척추 기립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두드러지는 경우에 기립근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방광경 1선에 비해서 이 척추 기립근의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지점을 지나가는 것이 방광경 2선인데요. 황문의 경우에 요추 1번과 2번 사이 높이지요. 그러면 요추 부위에서 취혈의 기준선이 되는 선이 뭐라고 했죠? 야코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야코비선은 어떻게 찾습니까? 장골릉, 우리가 허리띠를 멜 때 이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띠가 딱 걸쳐지는 이 장골릉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장골릉의 최고 높은 지점을 찾아서 이 두 지점을 이으면 이 이은 선, 이 선이 바로 야코비선인데요. 이 선이 요추 4번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위로 3번, 2번, 1번, 그리고 여기가 12번과 1번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극돌기의 생김새가 요추 1번까지는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게 오다가 요추 1번을 지나서 12번부터는 뾰족뾰족하게 극돌기가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추 1번과 2번 사이 높이에서 이 높이에서 방광경 2선에 위치한 혈이 황문혈인데요. 여러분, 요추하고 흉추의 차이점 중에 제가 지금 극돌기의 생김새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추와 흉추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흉추에는 갈비뼈가 붙어 있어요. 요추에는 갈비뼈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추는 갈비뼈가 잡아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잘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어떤 동작, 어떤 자세를 좋지 않은 자세를 오래 한다 하더라도 흉추뼈가 어긋나 가지고 뼈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그래서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이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흉추 위에 있는 경추라든지 특히 흉추 아래쪽에 있는 요추의 경우에는 흉추처럼 잡아주는 갈비뼈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했다든지 또는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흉추에 비해서 디스크가 이 척추 추간판이 탈출하기가 아주 쉬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추 같은 경우는 이 목과 머리만 떠받치면 돼요. 하지만 요추는 경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내 체중의 많은 부분을 떠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추도 그렇지만 요추가 우리가 척추의 질환이 디스크를 비롯해서 다발하는 부위가 되는데요. 이 흉추에 붙어 있는 이 갈비뼈의 경우에 12번에 붙어 있는 12번 갈비뼈가 있죠. 이 흉추 12번, 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 갈비뼈들이 앞으로 와가지고 다시 흉골에 붙지만 11번과 12번 갈비뼈는 앞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 끝나버리죠. 흉골에 붙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끝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늑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갈비뼈, 요 12번 흉추에 붙어 있는 12번 갈비뼈가 여기서 끝나는데요. 12번 갈비뼈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방광경 1선과 2선을 보고 있는데요. 요 방광경 1선과 2선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척추 기립근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요방형근, 쿼드라투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허리를 삐끗하거나 이 허리에 어떤 통증을 느끼는 경우 우리가 보통 척추 기립근 타입이냐 아니면은 이 요방형근 타입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한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척추 기립근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허리가 삐끗삐끗을 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보통 비인들에 비해서 좀 마른 체형, 수인들이 이 척추와 가까운 기립근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 척추 기립근을 넘어서서 이 측면에 있는 요방형근의 문제로 인해서 요통을 잘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 수인들에 비해서 비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요방형근 타입으로 나타나는 그 요통의 진단과 치료에서 이 방광경 2선에서 1번, 2번, 요추 1, 2번 사이 높이에 있는 이 황문혈이 이 진단과 치료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황문혈 바로 옆에 근처에서 12번 갈비뼈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2번 갈비뼈 끝에 뭐가 있냐면 족소양 담경에 경문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혈이 뭐냐면 신장의 복모혈이에요. 복모혈이 뭐냐면 그 혈을 깊이 찌르면 그 장기 찌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12번 갈비뼈 끝에 이 속에 콩팥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척추 기립근이 아니라 이 척추 쪽이 아니라 옆에 태양경이 아니라 측면에 소양경 타입으로 나타나는 그런 비인들의 요통의 경우 요방형근 경직을 충분히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요통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뭘 의심할까요? 이 사람 혹시 신장질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황문혈 그리고 근처에 있는 12번 갈비뼈 끝에 있는 경문혈 이런 혈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황문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요추 사이 높이인데요. 1번 요추를 넘어가면 12번 흉추가 나오는데 자, 극돌기의 생김새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러면 자, 여기가 1번과 2번 사이 높이입니다. 이 1, 2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2선과 만나는 여기가 황문혈이 되겠습니다. 네, 황문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2번째 경혈인 지실혈입니다. 네, 지실혈 이름을 보십시오. 뜻지자의 방실자죠. 네, 방광경 2선에 뜻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옆에 방광경 1선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신수가 있겠죠. 신장지, 그렇죠? 그래서 지실혈은 신수혈 옆에 있는 경혈이고 신수를 보조하는 보조혈이 되고요. 그리고 신장과 관련된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급성이 아니라 오래된 만성적인 문제일 경우에 지실혈 부근의 이상 반응이라든지 진단의 포인트로 또 그리고 치료의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는 경혈입니다. 네, 지실의 위치는 요추 2번과 3번 사이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황문혈에서 요추 2번 극돌기 하나를 더 내려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지실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추에서 취혈의 기준이 되는 야코비선을 찾아서 4번 자, 극돌기를 넘어가면 3, 4번 사이가 되고요. 3번 극돌기를 넘어가면 2, 3번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2, 3번 사이, 요추 2번, 3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제2선, 척추 기립근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지실이 되겠습니다. 2선을 넘어가면 요방형근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자가 요통으로 내원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척추 근처가 기립근 아니면 기립근 안쪽이 내가 가장 아픈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이걸 콕 찍어서 말을 해준다면 이 사람은 수인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요. 만약에 나는 아픈 자리가 이 안쪽 척추 가까이가 아니라 이 옆쪽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인일 가능성이 더 많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수인과 비인을 감별하는 참고사항 중에 하나가 어느 부위가 더 심하게 아픈가 또는 이게 이선이죠. 급성이 아니라 만성인 환자 또는 자꾸 재발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치료받고 갔는데 몇 달 뒤에 또 와요. 또 아픕니다. 치료해줬어요. 나중에 또 와요. 또 아파요. 자꾸 재발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 이 환자가 나한테 올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지를 체크를 해놨다가 계속 분명히 같은 자리가 저번에 아팠던 자리가 이번에도 또 아프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부분이 이 환자의 취약지구란 얘긴데요. 같은 자리 또는 비슷한 자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에 그 자리가 기립근 안쪽이냐 아니면 기립근 바깥쪽에 요방형근 쪽이냐에 따라서 이 환자를 수인 또는 비인으로 구별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실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골릉의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 여기를 이어서 야코비선 요추 4번과 5번 사이를 찾고요. 여기에서 극돌기를 한 개 넘어가면은 3번과 4번, 여기서 극돌기를 또 하나 넘어가면
2번과 3번 사이가 됩니다. 여기서 요추 2번, 3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2선에 해당하는 경혈이 지실혈이 되겠습니다. 네, 지실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3번째 경혈인 포황혈입니다. 네, 포황도 앞에 황문과 마찬가지로 황자가 들어있죠. 네, 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뇨기 생식기를 뜻하는데요. 남성에게서 포 그러면 방광 또는 전립선 이것을 의미하고요. 여성에게서 만약에 포 그러면 이것은 자궁과 난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자궁이 포를 의미합니다. 네, 포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뇨기 생식기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이 이 자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항의 위치는 이제 요추 1번과 2번을 지나서 3번, 4번, 5번에는 방광경 2선에 경혈이 없고요. 천추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포항의 위치가 천추 2번과 3번 사이 높이가 됩니다. 네, 방광경 1선에서는 천추 2, 3번 높이에 뭐가 있었죠? 방광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포항이 방광수를 보조하는 보조혈이 되고요. 또 이 방광으로 대표되는 비뇨기 질환이 만성적으로 자꾸 재발된다든지 아니면 병이 낫지 않고 오랫동안 끌어서 이 만성이 됐을 경우에 이 포항 자리에 진단상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또는 여기에 치료 행위를 가했을 때 이 자극이 방광 쪽으로 또는 자궁 쪽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항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장골릉의 가장 높이 솟아오른 지점, 장골릉 최고점을 찾아서 양쪽을 이었을 때 이 야코비선이 지나가는 요추 4번과 5번을 찾고요. 자, 그 밑에 요추 5번과 천추 1번이 있습니다. 네, 5번과 1번 사이에서 천추 1번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극돌기 천추 2번. 그러면 자, 2번과 3번, 요 천추 2번과 3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제2선과 교차하는 교차점, 네, 여기가 포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포황혈을 찾아보면 네, 여기가 우리가 근육학적으로 봤을 때 무엇에 해당하냐면 이 장골릉 아래쪽에 있는 이 둔근, 대둔근이 있고 네, 그 밑에 중둔근과 이제 소둔근이 있는데 이 엉덩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뭐 있죠? 뭐 트럭 기사라든지 아니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수험생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칠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앉아서 뭘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를 골고루 해줘야지 특정 근육만 경직되는 일이 잘 안 생기는데 본의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뭘 하는 게 내 직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어디에? 그렇죠. 허리와 엉덩이의 근육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틀이 아니고 계속 몇 날 며칠 또는 몇 개월 몇 년을 지속하잖아요. 엉덩이 근육이 허리 아래쪽과 이 골반을 바깥에서 싸고 있는 엉덩이 근육들이 굳어갑니다. 그랬을 때 특정 부위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이 계속 시일을 오래 끌면 그 안에 있는 장기를 압박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장기가 기능을 제대로 할까요? 못하죠. 밖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굳어가면, 경직이 심해지면 안에 있는 장기는 당연히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이 생기겠죠. 요 위치에 있는 장기 뭐라고 했습니까? 방광이죠. 네, 인체에서 체관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장기 비뇨기죠. 비뇨기의 대표 방광이죠. 이 위치에 있는 이 골반 밖에 있는 이 포황 주변에 있는 요 장골릉 아래쪽에 있는 이 둔근, 특히 중둔근과 소둔근 이쪽 근육들이 경직이 심해지는 사람 중에 소변을 시원하게 잘 봐요? 쉽지 않습니다. 경직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소변과 대변 시원하지 않습니다.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보고 났을 때 또 분명히 소변 보고 나서 손을 씻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죠? 잔뇨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잘 시간인데 새벽 3시잖아요. 지금 왜 일어납니까? 소변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이 골반 밖에 있는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대변과 소변, 특히 소변이 자유롭지 못한, 시원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우리가 어디를 체크합니까? 자, 엎드려 보세요. 그래가지고 방광 주변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근육들, 특히 이 허리 아래쪽과 골반을 싸고 있는 엉덩이 쪽의 근육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포항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자, 포항열을 투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실까지는 우리가 요추에 위치한 경혈이었는데 포항부터는 요추를 벗어나서 천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추로 넘어가면 요추를 벗어나면 더 이상 자침 방향을 반드시 척추, 추체, 이 버테브랄 바디 쪽으로만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기를 찌를 위험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자침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의사가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포항혈을 좌침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54번째 경혈 질변혈입니다. 네, 질변혈은 포항혈에서 극돌기를 2개 더 내려가는데요. 네, 포항혈이 천추 2번과 3번 높이였죠. 네, 질변의 위치는 천추 4번과 5번 사이 높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질변혈도 포항과 마찬가지로 이 장골릉의 아래쪽에 엉덩이에 둔부의 위치에 있는데요. 네, 포항과 마찬가지로 질변혈도 이 경혈이 위치한 부위에 이 둔근을 만져보니까 근육 경직이 심하네. 그러면 뭘 의심합니까? 이 사람 대변이나 소변, 특히 소변이 시원하지 않지 않을까? 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네, 골반의 바깥을 싸고 있는 이 엉덩이 쪽에 근육 경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근육이 경직되는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방광을 압박해서 비뇨기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뭘 했길래 이렇게 엉덩이 쪽에 근육이 많이 굳어 있을까요? 그렇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이 사람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시로 중간중간에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해준다든지 또는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걸 해서 내 비뇨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수시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질변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골릉의 최고 높은 가장 높은 지점을 이어서 야코비선 요추 4번, 5번 사이를 지나가는 야코비선을 찾고요. 그 밑에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그 다음에 천추 1번과 2번 사이, 그 다음에 천추 2번과 3번 사이, 3번과 4번 사이, 요 4번과 5번 사이, 천추 4번과 5번 사이 높이에서 질변혈을 찾습니다. 천추 4번과 5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2선과 교차하는 지점, 이제 여기가 질변혈이 되는데요. 엉덩이에 있는 둔근이 많이 굳은 사람들, 질변혈을 눌렀을 때 누르는 사람 손끝에 근육이 경직이 느껴진다든지 또는 이 지압을 받는 사람 입에서 아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근육이 굳었으니까. 질변을 취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족태양 방광경의 제2선에서 요추 부위와 천추 부위에 있는 경혈들이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